안녕하세요, 여러분. 깃불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실화예요. 바로 그분이 주인공이고 저 깃불이 그분의 이야기를 첫 번째 시선으로 풀어볼게요. 제 이름은 김두한, 35살이고 이 이야기는 제가 경상북도 주황산 근처 작은 마을에서 겪은 일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건설 노동자였어요. 하루하루 삽질하고 콘크리트 나르고 땀 흘리며 밥벌이 했죠. 근데 2018년쯤인가 회사에서 갑자기 정리해고 당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일자리가 없으니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길거리로 떠돌게 됐죠. 주황산 아래 마을에서 저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배고프세요? 대신 배고프세요? 를 묻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어요. 쓰레기통 뒤지다가 먹을 만한 음식 찾으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운 좋으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밥 한 끼 챙겨주시기도 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삶이 썩 행복하다고 할 순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먹고 살지가 제일 큰 고민이었으니까. 그날도 평소랑 다를 거 없이 주황산 밑 마을 골목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10월이라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데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서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참 좋았어요. 저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흔들며 쓰레기통 하나를 뒤적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손에 뭔가 묵직한 게 걸리는 거예요. 뭐야 이게? 하고 꺼내보니까 낡아 빠진 갈색 지갑이었어요. 가죽은 다 해져서 너덜너덜하고 지퍼도 반쯤 망가진 그런 지갑. 근데 이상하게 무게감이 있었어요.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지갑 안이 온통 지폐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5만 원짜리, 10,000원짜리, 1,000원짜리까지 뒤죽박죽 섞여 있었는데 대충 세어봐도 5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뭐야, 이게 진짜야. 저는 얼떨결에 지갑을 덮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혹시 누가 저를 보고 있나 싶어서요. 근데 골목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바람 소리랑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데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내가 가지면 밥 걱정은 평생 안 해도 되겠네. 집도 얻고 따뜻한 옷도 사고 심지어 고기 반찬도 매일 먹을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솔직히 35살 먹도록 이런 돈 뭉치를 한 번에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지갑을 다시 열어보고 싶었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할머니가 예전에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두하나, 남의 물건에 손대면 그건 도둑질이야. 하늘은 다 보고 있단다. 그때는 그냥 잔소리로 들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머리를 쾅 때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갑을 꽉 쥐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이거 내 거 아니야. 누가 잃어버린 거겠지. 주인을 찾아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먹고 살긴 편해도 평생 찜찜해서 잠도 못 잘 거야. 근데 이거 주인 찾아주면 나한테 고맙다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려나? 나 진짜 배고프단 말이야. 그렇게 결심한 저는 지갑을 품에 넣고 마을에서 제일 사람이 많은 곳을 떠올렸어요. 바로 이미자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미잔의 식당이었죠. 그 식당은 주황산 등산객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밥 먹으러 자주 들르는 곳이라 혹시 지갑 주인이 거기서 밥을 먹다 놓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식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사실 배고프기도 했는데 어차피 갈 거면 아주머니한테 지갑 주인 찾는 거 도와주시면 밥 한 숟갈만 달라 하고 부탁해 볼 심산이었죠. 길을 걷는데 주황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치면서 기분이 묘했어요. 이 지갑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선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오더라고요. 배고픈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는데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미자 아주머니는 카운터에서 손님들 돈을 받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썹이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야, 김두한, 너 또 여기 와서 구걸하려고? 아주머니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이번엔 진짜 중요한 일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서 품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죠. 이거 누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여기서 밥 먹던 사람들 중에 주인 아는 분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지갑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저를 쏘아보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설마 훔친 거 아니야? 저는 황당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훔치다니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길에서 주웠다고요. 근데 아주머니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너 같은 애가 이런 지갑을 주웠다고? 웃기지 마. 당장 나가. 그러더니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저는 억울했지만 배고프고 추운 마당에 아주머니랑 싸울 힘도 없었어요. 문 앞에 서서 한숨을 푹 쉬는데 멀리 주황산이 보였어요. 산 위로 해가 지고 있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거 주인 찾으려다가 내가 도둑으로 몰리겠네. 근데 이거 안 찾아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죠. 이 낡은 지갑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걸요. 미잔의 식당에서 쫓겨난 뒤로 저는 골목길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지갑이 쥐어져 있고 배고픈 배는 여전히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었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둑 취급을 받아. 속으로 투덜거리면서도 그래도 이 지갑을 주인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주황산 밑 마을은 작다고 해도 사람이 꽤 드나드는 곳이라 이 지갑이 등산객 거일지 동네 사람 거일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한숨을 푹 쉬고는 일단 걷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배고프고 추운데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 테니까요. 그러다가 골목 끝자락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 누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박준식이라는 동네 배달원이 자전거에서 내려와 허둥대고 있더라고요. 준식이는 28살인데 손재주가 없어서 맨날 물건 떨어뜨리기로 유명했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었죠. 자전거 뒤에 실린 채소 상자가 넘어지면서 배추랑 무가 다 길바닥에 굴러떨어진 거예요. 심지어 몇 개는 근처 개울에 퐁당 빠지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픽 웃음이 나왔어요. 야, 준식아, 너 또 그러냐? 하고 말을 걸었죠. 준식이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형, 나 좀 도와줘 하고 애원하듯 말했어요. 저는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배고프다고 징징대봤자 먹을 것도 안 생길 것 같아서 개울로 내려갔어요. 물이 차가워서 손이 시렸지만 배추 몇 통이랑 물을 건져서 준식한테 건네줬죠. 너 이거 어디 배달 가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준식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어요. 산 밑에 사는 최순자 할머니네 가는 길이었는데 또 망했네. 저는 그 말에 살짝 궁금해졌어요. 최순자 할머니, 그 숲 근처에 혼자 사는 분. 준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좀 이상한 분이긴 한데 사람 괜찮아. 그러면서 준식이가 갑자기 제 손에 든 지갑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형, 그거 뭐야? 돈 있나 봐. 엄청 두툼하네. 저는 얼른 지갑을 품에 숨기며 야, 소리 내지 마. 이거 내가 주운 거야. 주인 찾아주려고 라고 했어요. 준식이는 신기한 듯 저를 쳐다보더니 형, 진짜 웃긴다. 나 같으면 그냥 갖고 튈 텐데 형은 왜 이렇게 착해? 라고 농담을 던졌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내가 착한 게 아니라 이거 안 돌려주면 마음 불편해서 잠을 못 자거든 이라고 대꾸했죠. 그렇게 준식이를 도와주고 나서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 준식아, 너 배달 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 혹시 이 지갑 잃어버린 사람 아는 거 없어? 준식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잘 모르겠는데 최순자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알지도. 할머니가 산 근처에서 자주 돌아다니시거든. 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꽤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준식한테 그럼 나도 같이 가자.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혹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으면 좋고 라고 했죠. 준식이는 웃으면서 형, 배고프면 그냥 말해. 내가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라고 했지만 저는 손살에 치며 라면은 됐고 일단 가자고 재촉했어요. 주황산 기슭을 따라 올라가는데 길 옆으로 나무들이랑 풀들이 쭉 늘어서 있어서 기분이 상쾌했어요. 가을이라 잎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새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준식이는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계속 투덜거렸어요. 아, 왜 이렇게 무거워? 형이 좀 들어주지. 저는 농담으로 내가 배고프다고 안 도와줬잖아. 너도 좀 고생해봐 라고 놀렸죠.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숲 근처에 낡은 목재집이 보였어요. 지붕은 기와로 덮여 있고 마당엔 작은 텃밭이 있었죠. 그게 바로 최순자 할머니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느릿느릿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할머니는 62살쯤 돼 보였는데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하고 물으시더니 저를 보고는 너는 누구냐? 라고 하셨어요. 저는 머리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두한이라고 해요. 이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라고 했죠.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이거 길에서 주웠는데 혹시 잃어버린 사람 아세요? 할머니는 지갑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묘한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이거 참 오랜만에 보는 물건이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귀가 쫑긋해졌어요. 할머니, 이거 아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남자가 우리 집 문 앞에 이 지갑을 두고 갔어. 그러면서 말하더라. 이걸 제 주인한테 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행운이 올 거다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게 할머니 거예요? 하고 다시 물었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내 거 아니야. 그 남자가 그냥 두고 간 거지. 근데 네가 여기까지 가져왔다면 어쩌면 네가 그 행운을 받을 사람인지도 모르겠네. 그 말에 저는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행운이라뇨. 저는 그냥 주인 찾아주려고 온 건데 하고 중얼거렸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너 참 착하구나. 요즘 세상에 이런 애가 다 있네 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들어와, 배고프지?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배고프다고 생각만 했는데 할머니가 알아서 밥을 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준식이는 옆에서 형, 나도 배고프다니까 하고 투덜거렸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은 간단했어요. 된장국에 김치, 그리고 텃밭에서 딴 고구마 몇 개가 전부였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맛있던지 한 숟갈 뜨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하고 말했더니 할머니가 천천히 먹어. 급할 거 없어라고 하셨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엔 지갑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할머니 말이 맞다면 이 지갑은 그냥 돈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 알 길이 없었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할머니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이 지갑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글쎄다. 나도 그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냥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봐.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살짝 실망했지만 그래도 힌트를 하나 얻은 기분이었어요. 지갑을 품에 넣고 할머니한테 감사 인사를 했죠. 고맙습니다, 할머니.
꼭 주인 찾아줄게요. 준식이는 옆에서 형, 나도 고맙다고 해줘. 하고 장난쳤지만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집을 나서면서 주황산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거의 져서 하늘이 어두컴컴해지고 있었죠. 저는 준식한테 야, 오늘 고마웠다. 너 덕분에 밥도 먹고 힌트도 얻었어 라고 했더니 준식이 웃으며 형이 착하니까 그런 거지. 나 같으면 진작 돈 쓰고 튀었을 걸 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도 안 튀길 잘했지. 이거 주인 찾아주면 나한테도 좋은 일 생길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저는 다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지갑은 여전히 제 품 안에 있었고 그 무게가 점점 더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최순자 할머니 집을 나와서 준식이가랑 저는 다시 마을로 내려왔어요. 밤이 깊어지니까 주황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 차가워졌고 저는 품에 지갑을 꽉 쥔 채로 걸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밥 덕분에 배고프진 않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이 지갑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 근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골목길을 걷는데 준식이가 옆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형, 나 진짜 궁금한데 그 지갑에 돈이 얼만데 이렇게까지 찾아주려고 해. 나 같으면 그냥 반만 써도 인생 편해질 텐데. 저는 피식 웃으며 야, 너 또 그 소리냐? 내가 돈 욕심 있으면 진작 썼지. 근데 이거 안 돌려주면 마음이 계속 걸려라고 했어요. 그렇게 투닥거리며 걷는데 갑자기 골목 끝에서 그림자들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어요. 뭐야 저게? 하고 중얼거리니까 준식이가 형, 저 사람들 우리 따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둠 속에서 3명쯤 되는 젊은 놈들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20살쯤 돼 보이는 애들인데 하나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고 다른 하나는 손에 담배를 물고 있었어요. 느낌이 안 좋았어요. 저는 준식한테 너 조용히 있어 라고 하고 앞으로 나섰죠. 너희 뭐야? 우리한테 볼 일 있냐? 하고 물었더니 모자 쓴 놈이 툭 내뱉듯이 말했어요. 너 그 지갑 가지고 있지? 동네에 소문 다 났어. 그거 좀 보여줘.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소문이라니 내가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닌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이미자 아주머니 생각이 났어요. 아, 그 아주머니가 어디 가서 말했나 보네. 속으로 한숨을 쉬며 이거 내 거 아니야. 주인 찾아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담배 피던 놈이 코웃음을 치며 주인, 누가 그런 걸 믿냐? 너 같은 거지가 그런 돈을 주었으면 그냥 갖고 튀지. 왜 여기서 설레발이야? 라고 했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싸울 힘도 없고 배고프던 때 생각나니까 그냥 참았어요. 진짜야. 너희가 뭘 믿든 이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모자 쓴 놈이 제 팔을 잡아채는 거예요. 야, 그냥 가게. 그거 내놔. 하고 소리 지르더니 지갑을 빼앗으려고 덤벼들었어요. 저는 품을 감싸며 버텼는데 그 순간 준식이가 뛰어들더라고요. 형, 조심해 하면서 그놈을 밀쳤어요. 근데 준식이가 워낙 덜렁이인지라 제대로 밀지도 못하고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갑이 제 품에서 툭 떨어져 땅에 굴러갔죠. 저는 얼른 주우려고 했지만 담배 피던 놈이 먼저 낚아채더라고요. 이거다 하고 웃으면서 지갑을 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지갑 안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바람에 날려서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걸 보고 얼른 주웠죠. 종이엔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상가 45-7 금은방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이거 주소잖아. 지갑 주인이 거기 있는 거 아냐? 근데 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놈들이 지갑을 들고 튀려고 했어요. 야, 준식아, 막아. 하고 소리쳤더니 준식이가 넘어진 채로 그놈 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놔, 이 자식아. 하고 그놈이 발버둥 치는데 저도 달려들어서 지갑을 다시 뺏었죠.
그러면서 종이 쪽지를 품에 쑤셔 넣었어요. 결국 그놈들은 저희가 너무 끈질기니까 쳇 귀찮아 하고 욕을 내뱉더니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저랑 준식이는 숨을 헐떡이며 땅에 주저앉았죠. 형 괜찮아? 준식이가 땀을 닦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 너 덕분에 지갑 지켰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품에서 종이를 꺼내 다시 봤죠. 대구 동성로. 이게 뭐지? 금은방이면 돈 많은 사람 거 아냐? 준식이가 옆에서 형 그럼 거기 가봐야겠네. 대구까지 어떻게 가? 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버스 타고 가야지. 근데 돈이 없네. 하고 중얼거렸더니 준식이 웃으며 형, 나 배달비 받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가자. 나도 궁금해졌어.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감동했어요. 너 진짜 괜찮은 애구나. 라고 했더니 준식이 형이 착하니까 나도 돕는 거지. 라고 웃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랑 준식이는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대구행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니까 주황산이 멀어지고 들판이랑 논이 쭉 펼쳐지더라고요. 가을이라 논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는데 그 풍경이 마음을 좀 진정시켜줬어요. 대구에 도착해서 동성로 3가로 갔더니 번화가 한복판에 작은 금은방이 있었어요. 간판에 최씨 금은방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준식한테 여기다 들어가자라고 하고 문을 열었죠. 안에 들어가니까 중년 남자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어요. 50살쯤 돼 보였는데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어서 돈 좀 있어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저기요, 실례가 되겠지만 이 지갑 혹시 아세요? 하고 지갑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 남자는 지갑을 보자마자 눈썹이 살짝 올라가더니 어디서 이걸 찾았지? 라고 물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주황산 밑마을에서 주웠어요. 주인 찾아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했죠. 그러자 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그렇구나. 이거 내 거 맞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기뻤어요. 진짜요? 다행이다. 하고 말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말을 잇더라고요. 근데 이건 내가 몇 년 전에 일부러 두고 간 거야. 그 안에 돈은 그냥 미끼였고 이걸 돌려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지.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미끼요? 그럼 이 돈 필요 없으신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사실 이건 내가 사람을 시험하려고 만든 거야. 착한 사람을 찾고 싶었거든. 이라고 했어요. 저는 얼떨떨해서 그럼 저는 뭐 해요? 그냥 돌려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웃으며 너 참 재밌는 애구나. 보통은 돈 보고 눈 돌아가는데 너는 그러지도 않았네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진지한 얼굴로 너한테 보상하고 싶다.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돈을 달라고 할까 싶었지만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났어요. 거지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배고픔도 춥기도 했지만 할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들고 돈은 됐고 저한테 일자리 하나 주세요. 그게 더 필요해요 라고 했죠. 그 남자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좋아. 그럼 우리 가게 하나를 너한테 맡길게. 주황산 밑 마을에 작은 분점을 내려고 했는데 거기 관리해 줄 사람 필요했어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진짜요? 저 같은 사람한테요? 하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너 같은 사람이어야지 착하고 끈질긴 사람이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식이는 옆에서 형 대박이다 하고 소리쳤고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지갑을 돌려주고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맞았어요. 금은방을 나서면서 준식한테 야, 너 덕분이다 라고 했더니 준식이 형이 잘해서지 뭐 라고 웃었어요. 대구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봤는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이게 바로 할머니가 말한 행운인가 보다.
대구에서 준식이가랑 버스를 타고 주황산 밑 마을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직도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진짜 가게를 맡는다라.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살짝 무서웠어요. 35살까지 길거리에서 떠돌던 제가 이제 뭔가를 책임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금은방 사장님이 주신 명함을 손에 쥐고 있는데 거기 최영택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최씨 금은방 주인 최영택. 그러고 보니 최순자 할머니랑 성이 같네 하고 잠깐 생각했지만 그냥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며칠 뒤에 사장님이 약속한 대로 마을에 작은 가게가 생겼어요. 주황산 등산로 입구 근처에 있는 조그만 건물이었는데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을 개조한 거라 낫긴 했지만 나름 아늑했어요. 가게 이름은 산밑 편의점이라고 붙였고 안에 과자, 음료수, 등산용품 같은 걸 채워 넣었죠. 저는 처음엔 어색했어요. 손님 맞는 법도 모르고 계산기도 제대로 못 쳤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사람을 보내서 기본적인 거 가르쳐 주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가게 문 열고 밖을 보면 주황산이 쭉 보인다는 거였어요. 아침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면 예전에 배고프고 추웠던 때가 떠오르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게를 맡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준식이를 고용한 거였어요. 야, 너 배달 잘하잖아. 여기서 물건 배달 좀 해줘. 라고 했더니 준식이 웃으면서 형, 나 고용하면 맨날 물건 떨어뜨릴 텐데 괜찮겠어? 라고 농담했어요. 저도 웃으며 괜찮아. 너 떨어뜨리면 내가 줄게 라고 했죠. 그렇게 준식이는 제 첫 직원이 됐어요. 근데 역시나 그 녀석은 첫날부터 실수를 저질렀어요. 등산객이 주문한 물통을 배달하다가 자전거에서 떨어뜨려서 개울에 빠뜨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한숨 쉬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야, 너 진짜 안 변한다라고 놀렸더니 준식이 머쓱하게 웃으며 형, 그래도 재밌잖아 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준식이가 옆에 있으니까 가게가 더 활기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가게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놀라웠던 건 이미자 아주머니였어요. 예전에 저를 도둑 취급하고 쫓아냈던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야, 김두한, 너 여기서 뭐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아주머니, 이제 저 가게 주인 됐어요. 오셔서 물건 좀 사세요. 라고 했죠.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너 같은 애가 가게를 한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라고 투덜거리셨어요. 근데 그날 아주머니가 과자 한 봉지 사가더니 다음 날은 또 밥 한 그릇 들고 오셨어요. 너 그때 배고프다고 징징대던 거 생각나서 가져왔다. 먹어라고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아주머니, 이거 공짜예요? 라고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퉁명스럽게 공짜는 무슨, 다음에 돈 내라고 하셨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그렇게 아주머니랑도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지갑 때문에 마을에서 소문난 뒤에 아주머니가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를 오해했나 보다 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저는 괜찮아요. 그때 저도 거짓골이었으니까요 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사실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예전엔 저를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 가게에 와서 밤 얘기, 날씨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진짜 이 마을에 속한 사람 같았거든요. 최순자 할머니도 가끔 가게에 오셨어요. 할머니는 텃밭에서 딴 고구마나 감자를 바구니에 담아 오시곤 했어요. 두하나, 이거 먹어. 배고프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할머니, 저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가게 잘 돼서 밥 잘 먹어요. 라고 했죠. 그러면 할머니가 미소 지으시며 그래도 챙겨 먹어. 너 착한 애니까 오래 살아야지. 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조용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지갑 주인 찾았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대구에서 찾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돈이 아니라 시험이었대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더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나도 예전에 그런 시험을 받은 적이 있거든. 근데 나는 돈을 썼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도요?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그래, 젊었을 때 돈 욕심에 잘못된 선택을 했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자 사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눈빛에서 외로움이 느껴져서 할머니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고맙다 두하나라고 하시며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더 자주 가게에 오셨고 저는 할머니가 주시는 고구마를 보며 이게 진짜 부자된 기분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게 많았어요. 예전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사람들 웃는 얼굴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준식이가 물건 떨어뜨릴 때마다 같이 웃고 이미자 아주머니가 투덜거리며 밥 챙겨줄 때마다 고맙고 할머니가 텃밭 채소 가져올 때마다 따뜻했어요. 어느 날은 등산객이 가게에 와서 사장님, 여기 분위기 참 좋아요. 산이랑 어울려서 힐링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매일 힐링하면서 일해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죠. 가끔씩 지갑 생각이 났어요. 그 낡은 가죽 지갑이 제 손을 떠난 뒤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웃긴 건 가게를 하면서도 예전 버릇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길에서 빈 병이나 캔 보면 저도 모르게 주워서 가게에 쌓아놓곤 했어요. 준식이가 형, 이제 거지 아니잖아. 왜 그러냐? 라고 놀리면 저는 이게 나야 버리긴 아깝잖아 라고 했죠. 사실 그럴 때마다 주황산을 올려다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실감했어요.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그 밑에서 새 삶을 살고 있었죠. 가게를 맡은 지 몇 달이 지나니까 제 삶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황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문을 열고 낮에는 손님들 맞고 저녁에는 준식이가랑 계산 맞춰보고 하루를 정리했죠. 예전엔 배고프고 추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는 따뜻한 방에서 배부르게 먹고 자니까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이 더 그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빈 병 주우며 하루를 버티던 때가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주황산을 보면서 그래도 살아있네 라고 생각했던 게 떠올랐어요. 어느 날은 주말이라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산 밑 개울 쪽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가을이 끝나가고 겨울이 오려는지 나무잎이 다 떨어져서 바람이 더 쌀쌀하게 느껴졌죠. 개울가에 앉아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 지갑을 처음 주었던 날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이걸 돌려줘야 해 라고 결심했던 순간이요. 그때 제가 그 돈을 썼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네 하고 혼잣말을 했죠. 그때 개울 옆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또 낡은 지갑이었어요. 이번엔 갈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었는데 가죽이 다 찢어져서 거의 망가진 상태였죠. 저는 순간 깜짝 놀라서 뭐야 또야 하고 중얼거리며 주웠어요. 열어봤더니 이번엔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냥 빈 지갑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크게 웃었어요. 이게 뭐야? 또 나 시험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갑을 손에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주황산 위로 해가 지고 있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 순간 마음이 묘했어요. 이거 누가 또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그냥 쓰레기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가게로 가져가서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날 밤 준식이가 가게에 놀러와서 그 지갑을 보곤 형, 또 지갑 주웠어? 이번엔 돈 있냐?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없어. 이번엔 텅 비었더라 라고 했더니 준식이
그럼 그냥 버리지 뭐하러 가져왔어? 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버리긴 아까워. 누가 찾으러 올지도 모르잖아. 라고 했죠. 준식이는 어이없다는 듯 형, 진짜 변함없네. 가게 주인 됐어도 거지 근성 못 버리냐? 라고 놀렸지만 저는 그냥 웃었어요. 사실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여전히 빈 병 주우고 낡은 지갑 챙기고 그런 게 버릇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어요. 가게는 잘 됐고 마을 사람들도 저를 산밑 편의점 사장이라고 부르며 편하게 대했어요. 이미자 아주머니는 가끔씩 밥을 싸오셨고 최순자 할머니는 텃밭에서 딴 채소를 가져오셨어요. 준식이는 여전히 덜렁대면서도 제 옆에서 열심히 일했죠. 저는 가끔씩 그 지갑을 처음 주었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돈을 썼으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 지금이 더 낫지 하고 웃어넘겼어요. 이제 저는 부자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좋은 사람들 옆에서 웃으며 살 수 있어서요. 근데 가끔씩 주황산을 보면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고 기대하게 돼요. 그 낡은 지갑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또 다른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그 빈 지갑이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르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루하루 웃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산 밑에서 바람 느끼면서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깃불 채널에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작은 웃음이나 따뜻함을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 길에서 낡은 지갑을 주우시면 한 번쯤 주인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저는 이만 가게 문 닫으러 가볼게요. 주황산 바람이 차가워지니까 문단속 잘해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